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은행의 역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000년 전에 금세공업자들이 있었어요. 이 금세공업자들은 대부분 유태인들이었어요.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교회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중세 교회법에 자유로워서 유대인들이 이자 대금업을 떠안게 됐어요. 유대인들 법에는 자기 가족끼리는 거래하면 안 되는데 남들한테는 받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100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이자 대금업이 현대은행의 모태가 되었어요. 근데 갈 때 사람들은 금을 가지고 가면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유대인 금세공업자들에게 이 금을 맡아두고 확인증을 써줬어요. 그 확인증을 들고 다니면 금을 대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챙겼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부자가 됐죠. 근데 이제 이 유태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도 많이 있는데 눌리면은 아깝잖아요. 사람들은 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나 금을 맡길 돈은 없는데 네가 확인증 하나 써주면은 내가 이자를 그 대신 많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유태인 금세공업자들은 뭐 너무 좋잖아요. 근데 확인증을 남발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잖아요. 야, 니도 거기서 확인증 받았어? 나도 받았는데 걔는 그럼 금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그거 가짜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면은 야, 내 금 다시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뱅크런의 시작이에요. 요게 지금 은행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할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으니까 그 돈이 은행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면 돈이 없대. 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금을 맡기면 확인증을 주고 다시 확인증을 가져오면 금을 돌려주는 것이 은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1000년 전에 이제 유태인들은 정부도 없고 쫓겨다니는 시대에서 나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그 귀족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 보니까 왜 저것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은 거예요. 그래서 1182년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태인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던 귀족들이 왕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 빚 때문에 쪼들려서 못 살겠어요. 제발 우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 필리프 2세가 유태인들을 전부 내쫓아버렸어요. 그럼 유태인들은 졸지 있잖아요. 꽝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100년 지나서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 1세 때는 귀족들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니까 돈이 천문학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국왕이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유태인들한테.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 1세가 이 유태인들을 싹 다 내쫓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1492년 여기 보면은 포르투갈이고 여기 카스티아 아라곤 있죠. 스페인이 이런 나라들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레콘키스타라 해가지고 국토 재정복 운동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 정부 이 카스티아에 이사벨 1세라는 여왕이 유태인들한테 어마어마한 빚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 내쫓아. 그러니까 이게 횟수로만 벌써 몇 년입니까? 근 500년 가까이 유태인들의 조상들은 착취의 역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화를 하게 된 거지. 그럼 유태인들이 전 세계 금융을 어떻게 장악을 했을까?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유럽에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영제에 있는 유태인들이 꾀를 냈어요. 꾀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94년 7월 27일에 영란은행이 설립이 됐어요. 이거는 민간은행입니다. 당연히 유태인들의 은행이죠. 근데 설립 목적은 영국이 프랑스하고 9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9년 동안 전쟁을 해보려 해서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란은행을 설립해서 유태인들한테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겠죠. 그러면은 유태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뭐 돈을 떼이는 건 다시 또 벌는데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많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학살 당하는 거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것들이 독일의 홀로코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유태인들이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 무기명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뭡니까? 채권을 쓰면 어떻게 돼요? 빌려준 사람 이름, 빌린 사람 이름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어떻게 벌이를 썼냐면은 무기명 채권에 받을 사람에다가 이름을 비워놔요. 그래서 죽기 싫으니까 이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헐값에 파는 거예요. 그럼 원금도 안 떼고 이자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무기명 채권이고 지금 뭐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채권들, 국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무기명 채권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건 윌리엄 패터슨이 정부의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민간 주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 설립 특허를 요청을 하고
이게 무기명 채권이 시작이 되고 영국 정부가 이를 수락했어요. 근데 이제 민간은행에다가 당시에 10만 파운드,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집회 발행할 수 있는 권한. 즉 말해서 영국 정부가 돈을 찍어냈는데 이때부터 민간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죠. 물론 민간은행이 돈을 찍어낸다 하더라도 무조건은 찍어낼 수 없어요.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 근데 그 법칙이 말도 안 되는 법칙.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로스차일드 창업기 가게도예요. 이 마이어라는 사람이 로스차일드인데 원래 이름은 로스차일드가 아니라 그냥 마이어였어요. 근데 성을 바꿔버렸어요. 사실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성은 잘 안 바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마이어가 성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각 나라에 하나씩 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영국의 네이선 마이어 이 사람. 자, 어떤 일이 있었냐? 로스차일드는 유택의 자본가인데 어떻게 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냐면 첫째, 강력하고 신속한 정보력. 돈이 있으니까 막 정보를 굴리죠. 그리고 무기명 채권이 있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 내쫓기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명 채권. 그리고 워털루 전쟁이 1814년에 나폴레옹의 마지막 전투거든요. 이 워털루 전쟁 때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 다음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거든요. 판도가 바뀌는 거지. 자, 이렇게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막대한 부의 창출이 어떻게 됐냐면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1815년 워털루 전투가 어디 있었냐면 벨기에에 있었거든요. 나폴레옹이 여기서 패배해요. 그런데 딱 하루 24시간 전에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먼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런던 주식시장에서 영국 국채를 대량 팔아버려요. 이 사람들이. 로스차일드가 영국에서 최고의 재벌인데 정보력이 또 세계 최고라는 거 아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주식을 싹 다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국 적구나. 너도 나도 다 팔아버려가지고 영국 국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똥값이 돼버렸어요. 가격이 폭락했는데 로스차일드가 대거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이겼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에서 200년간 성장을 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무대로 이동을 해요. 왜? 실질적인 현대 금융의 제도가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1000년의 학습 결과예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 돈을 썼단 말이에요. 영국의 파운드화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택의 민간은행이 미국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연방준비위원회 FRB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은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개인기관이라고.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찍어낸다? 삼성, 현대 이런 애들이 찍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권이 누구한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삼성, 현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미국에서 암살당했던 대통령이 4명이에요. 앤드루 잭슨, 링컨, 윌리엄 맥킨이 사람들이 또 이 4명이 전부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를 민간에게 있던 거를 중앙정부로 가져오게 하는 걸로 정책을 펴려고 사람들은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29년대 이제 미국발 대공황이 생기고 나서 1944년도에 브레튼 우주협정이라는 것이 체결이 됐어요. 여기서 전 세계가 금보위제라는 것을 했어요. 달러를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1000년 전에 태들이 처음 시작했던 금 가져가면 확인증 써주는 거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면은 이 달러가 뭐를 가지겠어요? 힘을 가지지. 달러 패권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거지.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대로 그냥 막 불규칙하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냈어. 그런데 미국은 계속 빚더미에 앉아. 이게 뭐지? 아니 돈을 계속 찍어내는데 미국은 왜 빚더미에 계속 앉게 되냐 이 말이에요. 미국 정부는 빚더미에 앉아요. 그럼 돈은 누가 벌어요? 연준이 버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미국이 지금 현재 빚이 5경이거든요. 36조 달러란 말이에요. 미국 빚이. 근데 곧 50조 달러가 되고 곧 100조 달러가 될 거예요. 미국이 1년에 물어내야 되는 이자만 2조 달러거든요. 그럼 5년 지나면 10조 달러예요. 자, 어쨌든 미국을 1944년부터 시작해서 그 한 30년을 계속 찍어냈어요. 찍어내다가 닉슨 대통령 때 금본위제를 폐지해요. 그래서 1971년도 이전까지는 달러를 갖고 가면 금을 바꿔줬어요. 외국 정부가 가가지고 우리 이만큼 달러 벌었는데 요거 다시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바꿔줬단 말이에요. 근데 1971년도 이후로 갔어요. 금 바꿔주세요 하면 금을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달러는 뭐가 돼야 돼요? 휴지 조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가 휴지 조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연준이 뒤에 있겠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럼 일단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또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머니라는 게 생겨나요. 달러가 오일에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이라크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후세인 대통령이 석유 거래를 달러가 아니라 유로화로 하려고 합니다. 후세인이 독재하면서 이제 우리도 유로화로 할 거라니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모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전쟁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모든 초유의 관심사는 뭡니까?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빚더미에 있는데 어느 나라도 빚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누가 돈을 벌었겠어요?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찍었는데 미국이 빚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누가 돈을 벌었냐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죠. 유럽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중국도 지금 극심한 경제 침체, 현재는 인도 동남아시아가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뒤늦게 제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빚이 지금 여기는 26조 됐지만은 요거가 쓰일 때가 한 2, 3년 전인데 벌써 36조 원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약 7천억 달러, 1조 달러를 육박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이 제일 빚이 많아요. 이게 2019년도 거예요. 2019년도. 그러면 브레튼 우드 협정 이후에 미국은 그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왜 빚더미 앉게 됐냐? 세계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많이, 왜냐면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왜? 달러가 금이니까. 그때는 과거에는. 그죠? 그리고 1971년도 이후에는 뭐예요? 달러가 있어야지 오일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막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위대한 미국 정책이 있어가지고 1944년 50년대 60년대 그때 미국 국내에 복지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이 뭘 많이 했어요? 중공업, 무기 만들고 제조업 같은 거. 미국 미제 유명했잖아요. 요즘 여러분 미제 있나요? 미제 없잖아요. 다 중국 제조잖아요. 옛날에 미제를 많이 썼단 말이야. 미국에서 제조업이 있었다고. 근데 미국이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 왜? 인건비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고 계속 돈을 풀잖아요. 국내 돈을 막 풀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달러가 강해지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1970년대 생각해 보세요. 1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 얼마나 주겠어요? 우리나라는 돈의 가치가 없는 나라고 미국 돈은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돈의 가치가 많은데 미국이 수출을 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너무너무 인플레가 높아가지고 미국에서 물건 하나 만들면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가격은 비싸다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싸게 팔 수 있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돈의 가치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은 뭘 많이 해야 돼요? 수입을 많이 하는 거야. 왜? 싸게 수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이 죽어요, 안 죽어요? 제조업 죽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강국이잖아.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 중국이 어땠어요? 중국이 돈 가치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중국이 돈 가치가 없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값싼 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품질은 좋았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품질 좋은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지금 중국이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손색이 있어요, 없어요? 손색이 없다니까.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싸지. 우리나라는 뭐가 높아요? 인건비가 높잖아요. 인건비가 높은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인건비 월급을 낮추면 그 사람들 살겠어요? 안 된다니까, 구조적으로. 미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복지에 돈을 물 쓰듯이 했고 계속 수입만 한 거야. 그러니까 자체 제조업이 몰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중산층도 망하고 하층민은 더 망하고. 그런데 미국은 GDP는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죠. 미국은 뭐를 만드는데요? 구글, IT 이런 거 강국이잖아요. 근데 IT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돈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버나요? 제조업을 해야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왜 제조업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번으로 몰락하고 2번으로 일본, 3번으로 유럽, 4번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브릭스, 뭐 브라질이 뭐 이런 나라겠죠. 지금 중국 몰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떠오르는 신의 강국이 어딥니까?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나라? 인도, 동남아시아, 베트남이 뜨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조업이 성장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요. 그리고 부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조업이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 밑바탕에 다 뭐가 있어요? 달러 소비가 있었는 거예요. 발전된 이 시스템 밑에는 뭐예요? 차관이 있었어요. 나라는 돈을 빌리고 기업도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해외 자본인데. 모든 것의 원죄는 달러를 소비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러시아가 미국의 달러 부채를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했잖아요. 러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한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유태인들처럼 있잖아요. 날린 거예요. 3천억 달러를. 그리고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3조, 러시아의 10배, 3조 달러어치의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채권을 야금야금 다 팔은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얼마밖에 안 남았냐? 8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거든요. 달러가 왜 쓸모없게 됐냐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아니에요. 왜? 셰일가스가 나왔거든요. 셰일 혁명이라고요. 어마어마한 기름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100년이 지나도 다 못 쓸 기름들이 지금 땅속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 원유 결제 일부가 위안화, 유로 이런 걸 분산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달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이런 거 막 하죠. 지금 뭐가 미국이 원래대로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은 달러는 계속 찍어내야 되는데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달러를 안 쓰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체제가 변화하는데 1944년 근본이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근본이제 폐지하고 1974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5.1달러 시대가 돼가지고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했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에 따라서 2010년도 이후는 뭐냐?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고 블록체인 시대가 오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스테이블코인, CBDC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이 모든 화폐의 중심에 누가 있겠어요? 유태인들이 있어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러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 1929년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100년이 제일 처음에는 금이었고 그 다음에는 기름이었고 지금 뭐예요? 코인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